먼저 우리가 농업인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농업인. 농업인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농사일에 6개월 이상 종사, 3개월이면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농업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뭐 그런 조건들, 그럴 때 농업인이에요. 주소를 거기다 두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농지원부와 여기 나와 있는 농업경영처 등록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농지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집니다. 농지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인이 아니면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원래 300평 이상을 농지라고 하거든요. 300평 이상을. 그래서 주말 농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주말 농장은 300평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평 이하. 농지원부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되려면 농지원부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농지를 구입할 때 어떤 계약을 하는가 하면은 농지 구입 자격 심사를 해요. 그걸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부동산에 가면은 취득 증명을 하는데, 면을 통해서 하는데, 자경을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농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서울 분이 와가지고 음성에 와서 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휴경지 체크를 합니다. 그럼 휴경지 체크하는 사람이 이게 농사 안 짓고 휴경지더라 하면은 바로 백으로 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소유자인들로 가서 농사 당신이 작용하겠다 해놓고 왜 안 짓냐. 어떤 사람은 작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장을 꼬드려 가지고 이제 좀 이래 해주세요 하는 게, 이장이 뭐가 틀어졌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 작용을 했다라고 그냥 사인해주면은 이장 그냥 눈 감아 주는데, 이장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농사 안 지었습니다 해버리니까 환수당하게 생긴 거예요. 환수. 농지구 환수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줄 때는 누구인데 주지요? 농부인데 줄 거 아니에요. 농부. 농업인인데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농하고자 했을 때 농업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농지은행 백날 두드려봤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이 개념이 없으면은 쓸데없이 적어가지고 농지 좀 임대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개념이. 자, 그러면은 제가 2010년도 교육이 끝나고 11년도 제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1년도 계약을 하고 농지를 조성해가지고 7월 달에 2011년 7월 달에 집사람 수원에서 한복가게 하는 거 접어버리고 음성으로 데려가 버려요. 귀농 정착을 해버립니다. 6개월 만에. 그 사이에 저는 뭘 했냐, 백수니까 그래도 미래 사업을 위해 가지고 농업 사업을 위해서 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지 조성을 다 한 거예요. 농지 조성. 그 과정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귀농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귀농 컨설팅을 시작한 거예요. 귀농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농지가 좀 있다 해가지고 사장님들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1996년 1월 1일 이전 땅을 소유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1월 1일 이후 땅은 제가 농지를 샀잖아요. 그거는 선생님 제가 저 임대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법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따르지요? 직불제가 또 따르잖아요. 직불제가. 직불금이 따르거든요.
그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농지 직불금이 나온다니까 무조건 다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답은 3,000평 이상이 됐을 때 처음 등록이 됩니다. 3,000평. 내 소유 농지가 임대차든 뭐든 간에 내가 경작하는 농지가 3,000평 이상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직불금이 제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계산을 3,000평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직불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안 주냐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주장할 거 주장하지. 그걸 뭐 똑같이 안 그렇습니다. 농지연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996년 1월 1일 이전 땅, 제가 귀농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하면은 귀농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연암대학교 나오고 햇살들 귀농학교 나오고 귀농학교가 많아요. 많은데 100시간이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합숙 과정이 됩니다. 합숙 과정이 되는데 그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내가 교육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게 뭐 1년 내내 모집하는 게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아니면 많이 하면은 3, 4회 1회밖에 안 하는데 그 제가 들어갈 때 경쟁률이 한 8, 9대 1 정도 됐어요. 연암대학교 들어가는데 그거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농지연부를 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은 100시간 교육을 받은 거와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연세 좀 드시고 지긋하신 분들 오면은 교육 들어가라면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어렵잖아. 그러면은 짜투리 땅 한 300에서 500평짜리 하나 사라 해요. 농지연부를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농지연부를 가지고 3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100시간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때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귀농 정착을 하고자 하는 곳에 땅을 새로 사는 거예요. 사고 이건 되팔아버려요. 좀 손해보더라도. 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내가 투자를 했지만은 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 버리고 내가 여기 가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그건 누가 뭐로 해?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은 답보다는 전을 선호합니다. 맞습니까? 답보다는 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전이면은 가격이 좀 못한 것도 전인데요. 이 답이 그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이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전과 답은 같습니다. 제가 저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처음에 농지를 구입했을 때 답을 샀습니다. 답을 사가지고 사과밭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전으로 바꾸고 싶으면 전으로 바꾸고 과수원으로 바꾸고 싶으면 과수원으로 바꿨어요. 사실작물이거든. 사실작물. 논에다가 벼를 안 씻고 밭작물을 하잖아요. 한 2, 3년 밭작물하고 군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건 논 안 할 거야. 전으로 바꿔주면 전 바꿔집니다. 전을 물 가다 가지고 벼농사 계속 짓잖아요. 그럼 군에 가가지고 나 이거 답으로 좀 바꿔줘. 뭐 때문에? 직불제 때문에. 그 조그만한 직권이 많던 그 이제 때문에 바꾸면 다 바꿔집니다. 전이 답으로 가고 답이 전으로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단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접근성을 보셔야 됩니다. 접근성. 접근성을 놓쳐버리면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두고두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급적 사지 마세요. 그리고 도로 없는 땅을 샀다가는 홀 때립니다.
행위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촌에서는. 현황도로라고 하지요. 농로 포장해 놓은 것을. 근데 그것을 포장이 되지 않는 농로가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잘 알고 사세요. 내보고 사주라 하면 그런 거 다 체크해 주는데 오실 분 없잖아. 같습니다. 접근성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내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말았는데 고향으로 꼭 가셔야 되는 분은 가세요. 근데 귀농은 고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귀농은. 그리고 작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작물은 제가 음성에는 뭐가 유명하지요?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 맞지요? 햇살의 복숭아. 복숭아 하라는 거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전 사과예요. 사과 나옵니다. 사과가 기온이 높아지고 위로 자꾸 올라간다는데 음성이 따뜻해지니까 기후가 안 맞는 기후예요? 저기 저 광주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도 사과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작물은 제가 어떤 작물을 가지고 기농을 해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자기 의지가 명확할 때 그 작물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바꾸세요. 바꾸시면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 놔놓고 제가 언제 정식을 했는가 하면은 2011년 7월 달에 제가 기농 정착했다 했잖아요. 그 해 가을에 제가 정식을 못 했어요. 못하고 봄에 정식을 하는데 유목을 겨울에 하려니까 죽는데 그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27일 날 제가 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식목일 전에 나무 심어야 되는데 왜 이게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잘 컸어요. 2012년 4월 27일 날 정식해가지고 금년도 사과 농협하고 270박스 계약했어요. 근데 나무가 막 죽어. 키워놨는데 사과 달려있는데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대. 그거는 유목 때는 죽으면은 내가 그래서요 솔직히 뭐 죽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400주 심었는데 뭐 두세 그루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 390 몇 주가 있지 않냐고 그 새로 바꿔 심으면 되지. 사과 달려가 죽으니까 그거 황당하더만요. 그런 게 있더라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제 농장에 제가 꿈이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놓고 보면은 사과가 다른 품목보다는 못하다는 걸 제가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환경 조성 때문에 사과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새로 심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죽은 나무 가지고 실험을 해요. 뿌리 쳐다보고 뭐 가지가 뭐고 물론 약 치는 것은 무슨 약을 쳐야 될지 그거는 보는데 이거 왜 죽었지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그룹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사람이잖아. 인간인데 사람이 나무를 볼 때는 사과나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과나무잖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체질이 다 틀려요. 사과나무 역시 그럴 거라 이거지. 근데 똑같이 사과나무 하나만 보고 가니까 이거 환장을 노릇이지. 죽는 놈은 죽게 놔둬요 그냥. 그래서 농업을 어렵게 하면은 농업을 못 합니다. 쉽게 하세요. 쉽게 하셔야 돼요. 사과나무 지가 접붙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게 저항성이 좀 떨어지는 있고 강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해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체질하고 감기 잘 걸리는 사람 있고 감기 걸려도 죽으라고 약 안 먹는 사람 있고 감기 걸렸다 하면 약 먹는 사람이 있잖아. 똑같은 겁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이게 돈 되는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됐을 때 돈이 되지 1 곱하기 3 하면은 3밖에 안 돼요. 1 곱하기 2 해봤자 2밖에 안 돼요. 더하기 해봤자 3밖에 안 돼요. 돈 되겠어요? 지금 아까 선생님 6차 산업까지 왔다는데 3차 산업 해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해? 저는 기농학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룹이 6개월 과정 옵니다. 그러면은 작물 선택하세요. 작물 선택하세요. 뭘 작물할 겁니까? 그러면 도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도제가 보름 동안 모슴살이 가가지고 그 작물을 압니까? 모르잖아. 알 수가 없지. 일만 해주고 오는 거지. 실습 증명이 돼야만이 수료가 되니까 가는 거지. 접근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제가 사과를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봉화나 청송으로 가야 됩니다. 맞지요? 봉화나 청송. 근데 저는 그걸로 안 갔습니다. 사과를 한다 하고 음성으로 갔습니다. 음성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은 내가 고향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무엇 때문에? 집가 상승률 때문에. 집가 상승이 뭐지요? 농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집가가 올라가야지. 농업 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 집가 상승이 농업소득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청송 가가지고 10년 있어봤자 똑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가기 위해서 청송 가실 거예요? 아니지. 접근성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도시에서는 도로변에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골 갈 때는 돈도 돈이지만 건강 찾기로 가잖아요. 도로가에 붙어 있는 그 비싼 땅 그거 살 필요 있어요? 그렇다고 산골짜기 들어가면 그 땅 가지고 있어봤자 올라가요? 한 블록 뒤로 가세요. 한 블록 뒤. 한 블록 뒤. 저 골짜기 가면은 자식들이 오면서 꼴짝꼴짝 하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오지를 안 해요. 큰 도로 타고 따고 가지고 쫙 들어가면 전망이 쫙 나와야지. 그래도 야, 여기 오니까 좋다. 이 할머니 집에 오니까 참 좋더라. 할아버지 댁에 오니까 참 좋더라. 이 이야기 나오지. 뭐 꼴짝꼴짝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뻐꾸기 소리만 듣고 부엉이 소리만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접근성을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농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녀보면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막 보여주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나 기농할 사람이니까, 우리 군인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나 기농 진짜 할 사람이니까 도로변에 붙어있는 답이라도 괜찮으니 그거 알려줘. 어디 꼴짝이 도로 다니는 거야. 그래가 제가 저걸 딱 잡은 거예요. 제 농지를 잡은 거예요. 접근성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실패합니다. 호환성이 떨어진다 하지요. 우리가 컴퓨터에 호환성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성으로 갖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고, 둘째는 손주들을 생각해서 갖습니다. 아직까지 손주 없어요. 저는 제가 젊어 현직 생활할 때 식솔들 먹여 살린다고 앞만 보고 쫓아다니고 전속 다니기 바빴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잘 커줬어, 다행스럽게. 근데 우리 애가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통수남복을 뛰어다니고 출장 가고 하는데, 자, 새끼 나오면 새끼는 누가 돌봐요? 그게 할아버지 몫이더라고. 보니까 할아버지 몫이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라 하잖아요. 숫자적인 공부는 백날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숫자적인 공부를 잘하려면은 정서가 함량되면은, 개념 정립이 되면은, 그놈이 하고자 했을 때 남들이 2년 할 거 한 날만 하면 끝나버려요. 점수 따라 붙습니다. 정서 함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놈 자식들이 할 수 없이 지가 일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서남북을 뛰어다닐 때 놓쳐버리는 그 부분을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손주는 내가 좀 데리고 있을만 하겠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고향이 어딘가 하면 대구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한번 가려니까 날마다가 가야 돼요. 명절 같은 데는 하루 꼬박 걸리잖아요. 하루 꼬박 차 타고 내려가도.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놈들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너트리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리 1시간, 1시간 반 거리. 그리고 이 부부라는 게 그게 참 저 어르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거 싸우거든요. 그 시자만 나오면은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 이제 가자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가려면은 또 토닥거릴 거 아니야. 그래서 휴게소 들려가지고 한번 완충하라고 휴게소 하나 있는 곳. 그래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놈들이 손주를 안 만들어줘. 그걸 만든다는 소리 못 하잖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기농하는 게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다.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는 게 제가 수박을 하거든요. 수박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수박 넝쿨이 3개를 한 포기에 3개, 저는 한 2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3개를 갖다 놔야 되는데 3개를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으면은 이틀 지나면 넝쿨이 지 맘대로야. 그 첫 번째 내가 이야기했는 게 이놈 수박이 둥글둥글하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네. 지멋대로야 덩굴이 수박이 둥그니까. 근데 며칠 2-3일마다 한 번씩 순을 치려니까 허리가 분질러지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이게 인생이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억질로 가면 바른 길로 집어넣는다 하는데 말로 하고 있는 거야. 말로. 내가 이 단순한 수박 농사를 지면서 순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허리가 분질러지는 것을 부모가 허리 분질러지게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그만치 했냐 이 말이요. 말로만 너희 새끼 그러면은 안 되잖아. 니 잘못한 거야. 말로 했지. 허리 분질러져 봤냐. 마음고생을 해봤냐 이 말이. 안 해봤잖아. 그러나놓고 자녀 교육을 시켰다 하거든. 내가 인제서 그래서 이장님하고 오셨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님 도서도인이 산에서 도서도인이 나오지 도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도시에서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선이 산에 있지 도시에 있어요? 없잖아. 여기서 제가 인생을 배웠습니다. 자연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돈보다도 더 큰 겁니다. 가치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